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원칙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입사지원서 양식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보셨겠지만 과거에 썼던 입사지원서의 형태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쓰는 분은 없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력서 이름 넣고 거기에다가 내가 언제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즘에 입사지원서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입사지원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사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입사지원서를 썼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첫 번째 인적 사항입니다. 자, 일단 내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써주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입사지원서의 사진은 뭐 정말 머리를 올백으로 넘겨야 된다 또는 뭐 머리를 꼭 묶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2장 보내서 어떤 게 나은가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서에 나오는 사진은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밝게 웃는 얼굴인데 치아가 보이는 게 나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나을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밝게 웃고 찍으면 괜찮고요. 물론 이게 몇 가지 업종, 뭐 예를 들어서 항공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정형화된 툴을 보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밝게 입고 보통 정장을 입고 찍죠. 예,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찍는데 그렇게 묶고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너무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많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시면 안 좋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항목들은 미리 사진 뭐 없어도 그 당시에 바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바로 찍은 다음에 실제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떠도 바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경우에 사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합격 통보를 메일로 하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딱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왜냐하면 이걸로도 회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를 내가 재무회계라고 딱 썼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쓸 때 여러분이 좀 더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력과 경력인데 학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 기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주전공하고 복수전공을 나누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공, 복수전공에 대한 학점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예전에 한번 자동차 회사 면접 봤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점을 기재를 했는데 주전공하고 복수전공을 거꾸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불렀대요. 일로 와보라고. 1차 면접 끝나고 2차를 가는데 왜 학점 기재를 거꾸로 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인사팀에서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2차 면접 보고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만나는 친구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제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쓸 때, 입사지원서를 쓸 때 정말 중요해야 될 게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해가도 여러분이 오타 하나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여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경력사항. 여러분이 경력사항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입사지원서를 딱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단 사진을 보겠죠.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의 학교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전공과 학점을 볼 거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보는 게 경력사항이에요. 그런데 학점이 낮아도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만 잘 기술이 돼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분야, 연관된 분야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면 이 사람은 한번 면접을 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쓸 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어느 회사에서 했었다.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총무 회계부서에서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마감 업무를 했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즉 내가 이런 재무상태표하고 현금 시제 관리 이런 분계표를 작성했었고 또 ISBS를 직접 작성해서 분석을 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뽑는 분야와 실제 이 분야가 일치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스펙이 좀 낮더라도 회사가 부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력사항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실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벤더 역할을 했었는데 내가 SCM 즉 서플라이 체인이란 공급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정상 결산을 했었다. 그러면 이분은 SCM을 주로 다루는 회사에서도 좋아할 거고 또 이런 정상 결산 업무를 했으니까 마감 업무에 참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쓸 때는 내가 어디서 했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을 때 합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인데 근데 무관한 경력이다. 그럼 무관한 경력이면은 여기다가 많이 적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회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왜 이직을 했는지 뭐 계약 만료인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상의 이유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요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사유는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력사원, 신입사원들 경우는 뭐 인턴 계약 종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경력사원들의 경우는 왜 이직을 했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뭐 조직에서의 갈등이 있었다. 또 뭐 상사가 안 맞았다라고 하면 사실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퇴직 사유에 대한 부분도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 대비 몇 점이라는 걸 기재해 주고요. 또 영어 회화 실력 그럼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기재를 해 주시면 될 거고 교육 사항도 경력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없다. 또 어떠한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다 하는 거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종교 활동을 쓸 필요는 없겠죠. 교육 사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하고 연관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 명하고 발령 기간까지를 회사가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본을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한 부분과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도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를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죠. 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많은 회사들이 MS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분야에 무관하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담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취미예요. 제가 우리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한테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저는 운동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음악 감상입니다. 네, 저는 취미가 뭐 영화 감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관심 갈까요? 안 갈까요? 별로 안 가겠죠. 그래서 취미가 뭡니까? 그랬는데 우리 지원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마라톤입니다. 그러면 마라톤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와, 얘는 아무 말 안 해도 취미에 사실 많이 묻더라고요. 제가 공기업이나 사기업 면접관을 하다 보면 취미가 뭡니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면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취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화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마라톤은 아무 얘기 안 해도 그 안에 뭐가 있죠? 예, 그 안에 인내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가 뭡니까? 그럼 마라톤입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디 뭐 충주 사과 마라톤 뛰었어요. 청양 고추 마라톤 뛰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미나 특기를 쓸 때 음악 감상 이렇게 쓰지 말고 재즈, 뭐 영화 감상 이러지 말고 스릴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나 특기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친구가 취미 그랬더니 노래라고 했대요. 그래서 노래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취미가 노래면 시키겠죠. 그래서 막 노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손도 막 이렇게 흔들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완전히 되게 좋아하고 웃으면서 합격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여담삼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네,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취미 특기 하나를 쓰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